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의 호칭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해왔어요. 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불렀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당입니다. 당. 당나라가 워낙 국제적인 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라는 단어가 중국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당인가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죠. 제일 앞에 당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화교들은 특히 자기네들의 조상을 당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조국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야. 조국을 당산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자기네 조상이 묻혀있는 곳 중국을 표현할 때 당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자를 당자라고 하거든. 한자는 한에서 나왔지, 한나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진나라 이어가지고 천하를 재통일한 한나라가 전후 전한 후한 또는 서한 동한 한 400년 넘어 전속하는 바람에 중국의 문화의 원형질이 한나라 시대 때 많이 형성이 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통일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부르는 대명사 가운데 하나가 한족. 그죠? 한인, 한자. 이게 다 한나라에서 비롯됐죠. 그 밖에 이제 당나라도 많이 쓴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가 진입니다. 진. 차이나도 저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A만 붙이면 차이나 되잖아요. CHIN, 친이. 오늘날은 이제 QIN을 씁니다. Q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CH를 썼어요. 그래서 CHIN, 친이잖아요. 거기에 A만 붙이면 차이나가 되죠. 그죠? 진화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로 진화라고 많이 쓰죠. 그죠? 그게 다 진에서 비롯됐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국호를 가지고, 왕조 이름을 가지고 중국을 대신 부르기도 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중국을 부르는 단어 가운데 키탄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키탄. 키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거란에서 비롯됐답니다. 국경이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거란족이 다 북방민족이고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캐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다 거란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에서 비롯된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사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유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도 보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쭉 보시다시피 저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해가 뜨는 곳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진나라에서 비롯됐다. 최초의 통일국가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에서 많이 불렀던 단어가 사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세리사라고 쓰고 사이리스라고 읽는데 비단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나중에 이제 중국의 물품이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준 세 가지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비단입니다. 두 번째가 도자기고, 세 번째가 차예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가 중국의 백색 가전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단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면은 로마 귀족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단을요. 비단 옷을. 이게 가볍죠. 아름답죠. 그죠? 그 다음에 통풍도 잘 되죠. 또는 보온도 또 꽤 되는 편이에요. 비단이.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전부 다 비단을 다 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해가지고 로마를 다루고 있는 그 외국, 미국 드라마 보면요. 이게 다 걸치고 있는, 겉에 걸치고 있는 거 다 중국 비단입니다. 100% 다. 왜? 그때는 유럽은 비단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유럽에서는 비단이 그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지 모르고요.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한참 뒤에 가서야, 16세기인가 가서야 어떤 중앙아시아의 공주 하나가 자기 왕관에다가 누에 꼬치를 숨겨가지고 가서 알리는 마치 그 문익점처럼 그런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이 전 세계의 경제를 한번 휘어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중국 비단이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